안녕하세요. 부산 수학입니다. 수학, 기초가 잡혀있지 않으면 어려운 과목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을 거예요. 좋은 선생님, 좋은 가이드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학원은 비용이 많이 들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보내야 할 것 같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학원을 다녀야 수학 점수가 나올 것 같고, 제가 그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수학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하지만 스스로 수학 점수를 올리려는 욕심이 전혀 없는 학생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유튜브 강의는 학생을 책상에 앉아있게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6개월만 지나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단 저는 문제풀이를 할 건데 문제를 보고 일시정지를 한 뒤에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문제풀이를 보는 것을 반복해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 유튜브에서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설명은 꼭 제대로 해드리고 직접 제가 풀어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과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노하우도 약간 포함될 예정이에요. 먼저 수학은 실생활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요? 사실 별로 쓸모없어요. 연구원이 되거나 수학자가 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경우는 사칙 연산, 더 나아가서는 엑셀 함수 정도만 사용할 줄 안다면 회사 생활하고 밥 벌어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이죠. 게다가 전자계산기가 우리 폰 안에 있는데 사칙 연산 정도는 암산으로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그럼 내가 왜 수학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생의 최종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행복하게 살려면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면 학창시절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겠죠. 결론은 성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을 잘 하려면 좋은 학원에 가야 하는가? 갈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비싼 학원비를 주고 학원을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입고 싶은 것 덜 입고 먹고 싶은 것 참으면서까지 돈 아껴서 수학학원 보내면 과연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이 좋아질까요? 결론은 학원을 안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학원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 과목들이 몇 개 있는데 바로 영어랑 예체능이죠. 영어는 발음 문제가 아주 크고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예체능은 직접 경험하면서 노하우를 체득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 외 나머지 과목들은 스스로 노력한다면 학원을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학교나 학원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가이드가 필요한 거죠. 수학 쪽으로는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릴 수 있어요. 당장은 중학교 수학을 중심으로 하고 이 채널이 정착될 쯤에는 고등학교 수학도 할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저만 따라오시면 6개월 내에 수학이 쉽다고 느끼게 해드릴 수 있어요. 수학은 설명을 질질 끌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거든요. 문제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최고예요. 정해져 있는 답을 찾아내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은 어려워하는 문제를 나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게 되어 스스로 으쓱하게 되고, 수학 점수는 잘 나오고 칭찬받다 보면 수학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는 그에 따른 칭찬과 각종 보상들이 수학을 재밌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 한 과목이 쉽다고 느껴지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그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공부는 원래 괴로운 거잖아요. 처음엔 사는 건데 그 시간이 괴롭지 않게 된다면 훨씬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영어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수학에는 소질이 있었는지 수능 수학 성적이 100분이 0.2%였어요. 랜덤으로 1000명 뽑았을 때 2등 할 수 있는 성적이라는 거죠. 학창시절에 시험을 치고 나면 아리송한 문제들의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속이 좀 한다는 애들끼리 모여서 답을 비교하거나 진짜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저는 다른 과목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애들이 안 몰려들었지만 수학 시험만 끝나고 나면 제자리 애들이 모여서 답을 비교하곤 했어요. 대학교 때는 고3 과외를 했었는데요. 처음 한 과외가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마지막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반에서 뒤에서 4등하는 학생을 앞에서 4등까지 만든 경험이 있어요. 물론 그 학생은 고3이고, 결국 그 학생은 자신이 생각하던 대학교보다 급이 한 단계 높은 대학교를 가게 되었죠. 그러고 나니 소개를 통해서 과외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가르친 방법이 문제를 학생이 실제로 풀어보게 하고
그에 대한 풀이를 해주면서 풀이 과정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기초부터 설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었거든요. 어쨌든 수학은 이해만 되면 쉬워요. 마치 퍼즐을 푸는 것 같이. 그 퍼즐을 잘 풀면 쾌감도 있고요. 그런데 퍼즐을 자주 틀리면 수학 흥미를 잃겠죠. 저는 문제풀이로 수학을 쉽게 또 흥미있게 만들어 드리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법칙이나 나만의 노하우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건 문제풀이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1 과정을 다 하고 중2 과정을 하는 식으로 진도가 나가진 않을 것이고요. 그날 다른 학년의 문제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거나 필요할 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자기 학년 수학을 마스터했으면 다음 학년 거는 해놓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중2 학생이 중3 문제를 풀다가 중2 문제를 보면 문제가 쉽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문제를 더 빠르게 풀 수 있고요. 시험 칠 때 시간 조절이 아주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중3 올라가서 보면 이미 다 아는 문제라서 또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학창시절 내내 수학만큼은 쉬워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거죠. 저의 강의 방식은 직접 시험 치듯이 문제를 풀 것이라서 칠판, 화이트보드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생으로 찍을 겁니다. 그 방법이 선생님이 강의한다는 느낌보다 마치 과외한다는 느낌이 들게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에게는 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좀 악필인 점은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많이 악필이거든요. 자, 그럼 학원에서 집중이 안 되거나 선생님들의 풀이를 잘 모르겠다 싶은 학생들, 학원비가 비싸서 학원 안 보내고 아이 성적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일단 제 영상을 보세요. 어차피 제 영상은 무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성적,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높은 수학 성적을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일단 서론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두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따로 그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간단하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일단 이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 자, 첫 번째 문제 뭘로 할까요? 일단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을 그려놨어요. 일단 제 나름대로는 오각형 같은 경우에 정오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렸는데 좀 비뚤비뚤해요. 자, 문제는 정팔각형, 정팔각형은 아니고 팔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인가?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내각이라는 거는 이쪽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 안쪽 이런 거죠. 자, 일단 우리 좀 빨리 배운 사람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간단히 설명해서 이 변과 이 변이 평행일 때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으로 같습니다. 그럼 이 각과 이 각도 억각으로 같겠죠. 그럼 이 각은 이 각과 같고 이 각은 이 각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일직선이니까 이 각은 180도예요. 그러면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의 합은 이 각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내각의 합은 무조건 180도예요. 자, 여기서 이 문제랑 다음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가정이 있어요. 임의라는 임의라고 말하는데 임의의 어떤 숫자를 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팔각형이 정팔각형인지 아니면 다른 팔각형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게 내용이 없다는 말은 모든 팔각형의 내각의 합은 같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같지 않으면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정팔각형은 천도고 정팔각형이 아닌 팔각형은 1020도다.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실제로 모든 팔각형의 내각의 합은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삼각형의 합은 지금 180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각형의 합은 얼마일까요? 자, 아까 가정에서 임의의 값을 주었을 때 모든 삼각형의 합은 삼각형 내각의 합은 같고 사각형 내각의 합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런 모양이 이상한 이런 사다리꼴이라거나 이런 것들, 이런 사각형을 가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일 쉬운 거 정사각형, 지사각형 이런 걸 가정하면 돼요. 자, 직각 자 90도씩 4개 360도죠. 자, 사각형은 360도. 자, 삼각형은 아까 180도였죠. 자, 그러면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일까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이런 식으로 늘어날수록 점점 늘어날수록 각이 커지는 정도가 같은, 그러니까 몇 도씩 늘어난다, 이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 그리고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여기가 이제 오각형의 중점이라고 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쳐요. 그러면 총 내각의 합은 180도, 그렇죠? 180도이고 여기는 이런 각이 이렇게 하면 5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면 360도 나누기 5. 이 한 각은 얼마일까요? 360 나누기 5 하면은 72도 이도네요. 72도. 그렇죠? 72도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과 이 각은 같겠죠. 그럼 180도에서 이 각 A, 이 각 B,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72는 180도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는 108도겠죠. 자, A 더하기 B는 108도. 근데 A는 이 삼각형에서는 이게 A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각이 108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8도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곱하기 5 하면 540도.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해가면 삼각형은 180도, 사각형은 360도, 오각형은 540도. 즉 이거는 삼각형에서 180도씩 더 커지는 공식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어떤 식이 형성될 수 있냐면 x각형 마이너스 2 곱하기 180이 그 각형의 합이 되겠죠. 왜냐면 삼각형일 때는 180이 하나고, 그러니까 3에서 2를 뺀 하나가 될 거고, 사각형에서는 4 빼기 2, 그러니까 180 곱하기 2, 360이 될 거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거는 바로 나오면, 이거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암산을 했을 때 이런 식 정도는 바로 나오는 게 좋아요. 만약 이런 식이 나오면은 8을 하면은 빼면 6이 되고 6, 8, 48, 그럼 1080도가 되겠죠. 답은 1080도예요. 1080도인데 만약 이런 게 안 나온다, 하나씩 내야 되겠어요. 삼각형은 180도, 사각형은 360도, 오각형은 540도, 육각형은 180을 더하면 720도, 칠각형은 180을 더하면 900도, 그럼 팔각형은 1080도. 만약 이 식이 바로 안 나오면 최소한 화면 안 나왔네. 이런 식으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답을 산출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 자, 이것도 아까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것도 결국에는 임의라는 거예요. 자, 이 사각형은, 두 개의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고 이 위의 정사각형의 중점, 그러니까 무게의 중심이 되는 점에서 점에 이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모서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 각도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그었을 때 이 각이라거나 이 각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 빗금친 요 면적을 구하라는 거죠. 자, 물론 뭐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 각이 얼마인지 모르죠. 이 각이 10도일 수도 있고 20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 자체를 봐야 돼요. 문제에서 요 면적을 구하랬다는 말은 이 각이 몇 도가 되더라도 요 면적은 같다는 가정을 하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당연히 같다라는 걸 모르지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은 모르지만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같을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답은 한 가지니까.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각에 따라서 요 면적이 다 달라진다면 이 문제는 출제할 수가 없겠죠. 즉 이 문제가 출제되었단 말은 이건 다 같단 말이니까 요 면적을 구하면 돼요. 자, 진짜 쉽게 해볼게요. 진짜 쉽게. 이게 1도든 10도든 똑같죠. 100도까지는 될 수가 없네요. 90도가 최대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50도든 같단 말이죠. 같은데 정말 무한대로 작아지는 0에 가까워지는, 자, 0.1도 일 때도 면적은 같아요. 0.01도일 때도 면적은 같아요. 그러면 0도가 되어도 면적은 같겠죠. 거의 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삼각형을 면적을 구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 높이가 4, 한 변의 길이가 다 4인 그런 정사각형 겹치는 부분을 말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4 곱하기 2 나누기 2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그러면 답은 4가 나오겠죠. 4 센티미터라면은 제곱 센티미터. 이게 답이에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국어사에는 나오지 않는 방식을 풀어드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정석대로 봅시다. 자, 정석대로 한다면 이 앞에 먼저 정석대로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증명이라는 걸 어떻게 거치냐면, 물론 이거는 공부를 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예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했던 방식은, 이전에 했던 그 삼각형, 오각형은 내가 같을 것 예상을 하고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정석으로 하면 돼요. 이거는 정석을 모를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 180도죠. 자, 사각형 360도죠. 왜 360도일까요? 이거를 삼각형 두 개로 만들어요. 삼각형 두 개.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이 이 원래 제가 구하려는 도형의 모든 각이 내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삼각형 4개로 갈 수 있죠. 요 각은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로 하면 이 각이 생기기 때문에 삼각형을 2개로만 만들어서 요 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요 한 각 하나에 내각이 하면 180도, 요 하나에 내각이 180도, 다음에 360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 오각형은 지금 이렇게 갈라버리면 이 내각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다른 그림을 그릴게요. 자, 그림이 이상하게 되겠지만 기억을 하세요. 자, 한 점에서 다른 이 점 말고, 이 점은 뭐 도형이 안 되니까 이 점을 연결해요. 이 점에서 그 다음 점을 연결해요. 근데 그 다음 점을 연결하면 또 안 되죠. 결국에는 이거는 이 각, 이렇게 삼각형의 세 각이 모든 오각형의 다른 네 각, 그러니까 안쪽에 각이 되어 있어요. 이
이 3개짜리 삼각형과 이 5개짜리 삼각형의 다른 점은 중간에 각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중간에 각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3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180도 곱하기 3. 그렇죠. 그럼 540도 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 그게 늘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될 때마다 안에 삼각형이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삼각형을 오각형에 하나 붙여버려요. 그러면 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되죠. 육각형에는 삼각형이 4개 곱하기 4, 720도. 180 곱하기 4, 네, 720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 식이 나오게 되고 이 식대로 하면은 답이 1080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설명한 부분이 오히려 더 긴 것 같잖아요. 더 길죠. 더 긴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대충 알고 들어가 이 삼각형으로 가른다는 그 과정을 생각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푸는 게 제일 나아요.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 문제를 이제 정석대로 풀자면 이게 참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삼각형의 면적하고 이거하고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이 면적이 같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삼각형 합동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요 변과 요 변은 길이가 같겠죠. 정사각형의 중점에서 끈 길이니까. 자, 같고, 그 다음에 이 각을 여기서 점점 이 각을 이렇게 트는 만큼 이 각을 이렇게 틀면 이 각이 이렇게 틀린 만큼 이렇게 틀리겠죠. 그럼 이 각과 이 각은 같겠죠. 그쵸? 그리고 이 각은 45도 맞죠? 직각이니까 반 45. 이 각도 45도 맞죠? 그러면 이 각과 이건 같아요. 이 각과 이건 같고, 이 변과 이 변은 길이가 같고, 그러면 합동의 조건에서 한 변의 길이와 양끝 각의 각이 같을 때 그 두 도형은 합동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도형의 면적과 이 도형의 면적은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답에서 구하는 이 면적은 요 삼각형 면적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합동을 증명해 가면 이게 딱 보이면 쉽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이 면적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 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판단을 하고, 이게 0.1도라도 면적은 같다, 무한대의 양이 가까워지더라도 면적은 같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으면 바로 이 삼각형 면적을 구하고 답을 이렇게 적어 놓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해지는 거죠. 아시겠죠? 첫 시간이라서 뭐 간단한 노하우를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